제목, 잠실 트리지엄 아파트 9억 5천에 팔았는데 지금 16억에서 17억 갑니다 라고 2018년 11월 9일에 이분께서 썼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통통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자괴감 드는 게 2년 전에 잠실 트리지엄 9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배 가격 16억에서 17억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 2년 만에 이렇게 폭등하다니 우울증 직전입니다. 땡통이 부동산 정책을 강한 정책을 펴서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팔고 다른 걸 사야 하는데 일단 전세 살고 천천히 좀 슬슬 알아보자 하다가 그런데 뭐야 갑자기 왜 오르지? 이리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집값 오른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전 땡땡이 놈의 정책이 부동산의 원흉인 걸 알겠는데 하지만 2년 만에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까? 그 6개월 사이에 2억이나 더 올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6개월 사이에 2억이 오르죠? 네? 다주택자 임대사업 혜택 줄 때부터 느낌이 쌓였습니다. 이러면 공급이 안 되는데 대책이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약발이. 땡땡 장관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질하고 좀 전문가 좀 그 자리에 앉혔으면 합니다. 맞춤법이라 좀 똑바로 썼으면 해요. 앉혔으면 합니다. 뭘 앉혀요. 좀 떨어지면 다시 살까?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떨어지기는커녕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서울에 좀 입지 좋은 아파트는 물건 사려고 하면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억을 올리네요. 요즘 우울해서 술만 먹습니다. 자, 근데 이분께서 9억 5천에 팔았는데요. 지금 트리지엄이 26억이에요. 26억.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화가 났을 겁니다. 자, 이분이 2년 전에 판 게 아니라 지금부터 5년 전에 팔았어요. 네, 5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죠. 네,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집을 왜 팝니까? 네? 서울에 한 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잠실에서 만족하시던가 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뭐 이미 2016년 그 당시에도 부동산 분위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냉큼 팔아버리다니 이분의 지금 마음은 아마 엄청 쓰라릴 겁니다.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지금 거의 한 26억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뭐 직장 다니지 않아도 그냥 평생 먹고 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순간의 선택으로 결국은 망가지게 된 거죠. 네, 망가지게 된 겁니다. 네, 기쁨님 반갑습니다. 네, 김회장님 반갑고요. 다모시님 반갑습니다. 롱레인지 미셀레니어스님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집부자 1위 개인이 부산 지역에 1670가구나 보유를 했다고 해요. 2위는 거제 창원시에 아파트 897가구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개인 중에 부산 지역에 1670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 이분이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건수 상위 22 소유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위는 A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 진구, 수영구 등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167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2위는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아파트 897가구를 소유한 B씨였는데요. A씨와 B씨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부산, 창원, 의창구 등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뭐 서울로만 한정하면요 630가구를 소유한 E씨가 최고 다주택자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360가구, 312가구, 298가구, 291가구를 소유한 이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개인 5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개가 짖어가지고 창을 달았습니다. 자, 밤에 야밤에 개가 짖고 참 좋은 동네예요. 네, 좋은 동네입니다. 자,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1670가구가 아파트만 1670가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라랑 뭐 그런 것들이 빌라랑 다세대라만 섞여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만 1670가구면요 이분 종부세 어마어마하게 내겠죠. 물론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근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풀렸다. 아파트면 풀리잖아요. 결국은 풀리면 이 사람 그 해 종부세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빨리빨리 파셔야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임대사업자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 다세대나 빌라가 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투기꾼 아닙니까? 네. 제가 투기꾼인가요? 여러분들이 투기꾼이에요? 네. 고작 몇 채 가지고 돌려가지고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왜 투기꾼이에요? 1670가구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 아닙니까? 네? 2등이 누구라고요? 2등이 897가구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이지. 어떻게 평범하게 한 채, 두 채 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기꾼입니까? 그분들은 정상적인 시장 플레이어입니다. 시장 참여하는 플레이어요. 네, 네, 박성준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불행 자랑하겠냐라며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근에 서울 동작구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30 네티즌들은 불행 자랑하겠냐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방법에 1차 배점 항목 평가에서 플러스 2차 자기소개서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득자산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2차에서 입주 자격이 있는 신청자 대상을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기소개서 평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자, 밑에 보시면은 2차 자기소개서 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40%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청년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배점이 40%래요. 이게 뭡니까? 다 지네 유리한 대로 끼워 넣겠다 이거죠. 자기 알면은, 쟤 저기 사무관 아들이래 하면은, 예, 배점 더 주고, 자기소개서 만점 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뻔하죠. 예, 공무원들 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LH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공무원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사회에 신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신뢰가요. 예, 이제는 자기소개서 써야지. 뭐 집에 입주할 수 있고, 예?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원에 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나는 땡땡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혹시 바로 입주 자격을 주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저희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지민님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동작구는 모집 공고에서 간단한 자기소개, 지금 사는 집의 장단점 및 청년주택 신청 동기,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제안, 입주자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서로 배려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 4개의 문항을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자, 여러분들, 입주자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서로 배려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래요. 여기 공산당이에요? 네? 공산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자기소개 쓰는데, 입주자로서 본인이 왜 역할을 맡아야 되죠? 네? 옆집에 개를 키우나 안 키우나 감시하는 거예요? 옆집이 국민의힘당 믿나 안 믿나 그 감시하는 거예요? 네? 혹시 그거 아닌가요? 의심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 지금 사는 집의 장단점 및 청년주택 신청 동기? 아니, 신청 동기가 어딨어요? 지금 살 집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거지. 네? 이런 거는 추첨을 해야죠, 추첨. 네? 그냥 일정 요건만 맞으면요, 추첨을 해야지. 뭔 자기소개를 씁니까? 이런 무개념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집 없으니까 서러워서 청년 공공주택이라도 내가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지금 나라에서, 네?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는 이제는, 네? 임대주택 들어가면서 자기소개서를, 나중에는 여러분 민간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소개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귀걸이 착용한 사진 붙이면 가산점 붙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리본 달아야 돼요, 쌤마랑님. 리본을, 그 색깔 있잖아요, 노란색 리본을 딱 가슴에 달고, 네, 증명사진을 찍어서 붙이면요 바로 통과합니다. 네, 바로 통과해요. 네, 제가 그 세월호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 전혀 없는데 그 세월호를 통해서 돈벌이하고, 네,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 차지하고, 네, 그걸로 정권 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 단원고 학생들 얼마나, 네? 그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제가 그때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네? 근데 그 학생들
그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예? 노란 리본 달고 사진 찍으면요. 바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 대리님, 네. 슈퍼챗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준생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에 즐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이 되네요. 그렇죠. 김 회장님, 교육도 받아야 돼요. 사상교육. 네. 이 사상교육을 받아야지, 나는 평생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요. 사상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빨리 진행하고 여러분들 Q&A 받을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런 뉴스도 봤습니다. 요거 창원에서, 제가 창원의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사화공원 아파트 분양 연기될 듯 이렇게 해가지고 유물이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유물이 나와버렸대요. 아유,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 자리 정리도 못하고 있는 듯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온통 개발 난리구만. 이렇게 우와 신기해라 어떤 게 나온 걸까 이렇게 이 나비님께서 아주 자기가 그 문화유적을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안 그래도 없는 공급 더 막히겠네요. 예. 대상공원도 유물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아직 포크레인 진입 전이죠.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자, 근데 이게 이게 김해, 특히 김해 이쪽이 가야 아닙니까? 가야. 그래서 유물이 한 번씩 나와요. 네, 유물이 나오고 뭐 어떤 지역은요. 고성 같은 곳은 파면은 공룡 발자국이 나옵니다. 네. 티라노사우루스 뼈다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물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유물 중요하죠. 네, 그 과거의 그런 사적들, 네, 유물을 발굴해서 과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는 건 좋은데요. 근데 저는요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그래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물 나왔으면요 하루 이틀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 걸려 수년 엄청나게 걸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뭐 화천대유, 네 화천대유나 저기 어디야 천화동인 거기 그 업자들 붙이면 바로 해결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아, 참 요새 많은 분들이 참 유머스럽게 적어주셔가지고 이게 웃음이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뉴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